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회 핸즈에 새로 들어오신 신입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입회원 분들을 위한 핸자세, 핸즈에서 자리잡기 세미나의 마지막 관문, 라즈베리파이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라즈베리파이 세미나 진행을 맡은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유영아입니다. 해당 세미나는 라즈베리파이가 뭔지, 그리고 라즈베리파이를 활용하여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한 VNC 및 SSH적 지식, 그리고 터미널 기초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세미나를 다 듣고 나서 구글 폼으로 제시되는 퀴즈를 풀고, 그리고 직접 다뤄보는 실습을 개별 진행하면서 점수를 채워나가면 해당 세미나에 대한 수강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미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를 촬영하는 시점이 신입회원을 받는 시기인데요. 지원 구글 폼만 보더라도 신입회원분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많은 상황에서 라즈베리파이가 왜 필요한지 찬찬히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핸자세 2단계에서 노션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핸즈 노션에 직접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봤을까요? 핸즈 노션에는 이렇게 프로젝트란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까지 핸즈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들이 모두 아카이빙 되어 있는데요. 현재 50개의 프로젝트가 아카이빙 되어 있는데 이 중 무려 25개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라즈베리파이를 활용한 프로젝트입니다. 첫 프로젝트를 입문하기에 적절한 라파가 왜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었는지를 이번 세미나가 끝나면 모두 이해할 수 있길 바라면서 세미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체가 조금 쉬울 수는 있어도 핸즈의 프로젝트 관련 정보가 많이 있고 라파를 입문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유심히 잘 보고 구글 폼으로 제시된 퀴즈도 잘 제출하고 또 나만의 프로젝트를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미나에서는 라즈베리파이가 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라파를 사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실질적 지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은 조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를 마친 후에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 모두 가능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세션으로 준비해 봤고요. 첫 번째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즈베리파이가 그래서 뭔데? 입니다. 이 세션에서 파생되는 질문 두 가지를 라즈베리파이가 무엇인가요? 와 아두이노와 라즈베리파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로 다시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 질문들은 실제로 제가 1학년 당시에 핸즈에 처음 들어와서 라즈베리파이를 처음 배울 때 했던 질문 두 개입니다. 차근차근 답변 드리면서 세미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한 선배님께서는 라즈베리파이는 컴퓨터야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맞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라즈베리파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작은 보드이죠. 이게 컴퓨터라고? 그러면 조금 다른 사진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컴퓨터 같나요? 이제부터 저는 라즈베리파이를 일반 PC, 즉 컴퓨터, 그리고 아두이노에 대비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 PC 대비입니다. 설명을 위해서 제가 라즈베리파이를 PC 빼기 모니터 빼기 키보드 더하기 GPIO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뺀다 라는 의미는 빠진 것이 라즈베리파이다가 아니라 빼도 된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즈베리파이는 일반 PC, 즉 컴퓨터에 대비해서 첫 번째, 네트워크 기반 원격 접속이 조금 더 자유롭다 라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 GPIO 제어가 가능하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였던 네트워크 기반 원격 접속이 자유롭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시했던 여기서 모니터와 키보드를 빼도 된다 파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기반 원격 접속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사실 네트워크 기반 원격 접속 자체는 일반 PC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출력 장치, 즉 모니터와 키보드로부터 독립될 수 있다는 점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를 PC와 라즈베리파이의 차이점으로 언급을 하고 싶어서 들고 와보았습니다. 이 특징 때문에 라즈베리파이는 일반 PC에 비해서 조금 더 로컬성을 띠고 휴대가 용이하고 부피가 작다는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 PC가 할 수 있는 고성능의 연산은 유지한 채 말이죠. 그래서 라즈베리파이는 일반 PC처럼 기능하지만 일반 PC와 다르게 이런 무거운 모니터나 키보드를 동반하지 않고 이런 날것의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라즈베리파이는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을까요? 일반 PC의 경우에는
주어지는 키보드나 아니면 모니터를 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즈베리 파이는 이렇게 단일 보드로 생겼다면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제어 과정에서 네트워크 기반 원격 접속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보드와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는 제 노트북으로 이 라즈베리 파이 작은 보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제어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SSH와 VNC입니다. SSH 같은 경우에는 원격 시스템, 즉 라즈베리 파이의 명령 인터페이스에 접속을 하는 것이고 VNC는 원격 시스템의 그래픽 화면 자체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비유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업무를 지시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전화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상통화를 하거나 줌 화면 공유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전화를 하는 것이 SSH에 해당이 되고 영상이나 줌 화면 공유 형태를 띠는 것이 VNC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라즈베리 파이 관련 프로젝트를 하다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진 분들께 문의를 드렸는데 운영진 분들이 이제 전화로 혹시 그 파일 한번 열어보실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 한번 실행해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명령을 하고 결과만 전달하게 될 경우 네트워크 사용량은 적고 또 속도가 더 빠르게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일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등등 소통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인 전달 방법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것에 비유되는 것이 명령 인터페이스, 즉 터미널을 통해서 명령하는 SSH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관적이지 않다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이에 해당하는 것이 VNC입니다. VNC는 요청을 받았을 때 직접 화면 공유를 하는 것처럼 GUI 전체를 전송하기 때문에 저 파일 한번 눌러볼게요. 저기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직관적이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우스나 창 그리고 아이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죠. 하지만 네트워크 사용량이 많고 또 GUI, 즉 화면 전체를 전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화면의 지연이나 끊김이 발생할 수 있고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라즈베리 파이를 제어할 수 있다면 로컬에서 돌아가야 하는 우리 일상생활의 작은 부품들 옆에 PC, 즉 컴퓨터 같은 무거운 것을 두고 제어할 필요 없이 라즈베리 파이라는 이렇게 소형화된 보드 하나로 제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일반 PC에 대비되는 첫 번째 특징이었던 네트워크 기반 원격 접속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GPIO 제어인데요. 제가 아까 정의했던 이 라즈베리 파이는 PC에서 모니터와 키보드를 빼도 되고 GPIO를 더한 것이다 라고 할 때의 이 GPIO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IO는 PC, 컴퓨터가 외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 자신들의 노트북을 한 번씩 볼까요? 이 노트북에서는 GPIO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컴퓨터에는 USB 포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반 노트북이 USB 단자 등 국소한 범위에서 소통을 지원하는 데에 비해서 라즈베리 파이는 보다 다양한 소통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GPIO 핀으로 제시된 형태가 있고요. 이런 핀에다가 이런 식으로 서브 모터나 아니면 센서 등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GPIO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오른쪽에 정리된 대로 입력을 감지하는 것, 그리고 출력을 동작시키는 것, 그리고 통신에 대한 장치를 연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반 PC 대비 라즈베리 파이는 네트워크 기반 원격 접속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GPIO 제어가 자유롭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는데요. 직관적인 이해가 잘 되었나요?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아두이노 대비 라즈베리 파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hen자세 이 라즈베리 파이 단계 바로 직전 단계에 아두이노 관련 세미나를 수강하고 왔을 거라서 이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아두이노에 비해서 운영체제라는 것을 설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운영체제, OS라고도 불리는 이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이번에도 조금은 유치하지만 직관적인 설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약간 TMI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세미나 영상을 촬영하는 현재 시간은 오후 12시 38분이고요. 굉장히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 영상만 찍고 밥을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안암에서 최애 식당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철남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세미나를 다 찍고 나서 너무너무 배고파서 철남에 들어가서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주방에서 칼을 들고 돼지고기를 썰어서 직접 두루치기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쫓겨나겠죠. 저는 손님의 입장에서 주문서를 통해서 음식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철람 주방은 여러 개의 주문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불은 언제 쓰고 그 다음에 재료는 어떻게 배분을 하고 또 어떤 순서로 요리를 만들지 관리를 하기 때문이죠. 이 철람의 주방 시스템에 비유해서 운영체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은 프로그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나 저기 실행되고 싶어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주방에 해당하는 운영체제가 그 모든 자원을 관리하면서 주문을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원, 즉 조리기구는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CPU나 메모리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방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우당탕탕 주방을 망가뜨리지 않고 순서대로 요청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OS에 대한 약간은 직관적인 이해가 조금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데스크탑에서 디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다운로드 창에 들어가면 맥OS, 윈도우, 리눅스 이렇게 3개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윈도우나 맥OS 많이 쓰죠. 그런데 라즈베리파이는 이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합니다. 식당마다 주문서의 형식이나 메뉴 이름이나 또 주문 방식이 다 다르죠. 철람과 끄트머리와 어흥식당 이런 경우는 모두 서로 다른 주문 방식과 주방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컴퓨터에서도 같은 프로그램, 즉 디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할 때라도 OS, 즉 식당마다 메뉴가 다른 것처럼 OS마다 설치 파일이 다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라즈베리파이는 리눅스 OS를 따르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아두이노에 대비해서 라즈베리파이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두이노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개념입니다. 마이크로라는 말은 한 칩에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그리고 컨트롤러, 제어 목적이라는 뜻의 기반 개발보드입니다. 무엇이 한 칩에 집적되어 있냐? CPU, 램, 플래시 메모리, GPIO, 타이머, ADC, PWM, UART 등등이 한 칩에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두이노는 운영체제가 없어서 전원을 연결하면 프로그램이 즉시 실행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작업이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때 최적화가 되어 있죠. 이렇게 아두이노가 강점을 드러내는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철람으로 계속 비유를 하자면 철람에 나 혼자 있다면 나 스스로 메뉴를 만들어서 주방에서 먹어도 사실 큰 문제가 있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철람에서 여러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이 모든 사람이 주방으로 한꺼번에 들어간다면 주방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고 조리 도구를 누가 먼저 쓸 건지 싸우는 사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프로그램 관점에서 보면 CPU 관련 스케줄링을 담당하고 또 메모리의 충돌을 막는 분배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 프로세스를 병렬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는 아두이노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라즈베리파이가 강점을 가지게 됩니다. 말했듯 라즈베리파이에는 OS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멀티적인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코드를 보드에 올렸을 때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GPIO로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라즈베리파이 같은 경우는 코드를 올렸을 때 리눅스라는 OS 서버를 거쳐서 드라이버를 거친 후 GPIO에 최종 전달이 되는 구조입니다. 무조건 라파가 좋다, 아니면 아두이노가 좋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말했듯이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해야 할 때는 OS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아두이노를 써도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 프로세스를 병렬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멀티스레딩 구조 등이 필요할 때는 라즈베리파이가 OS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프로젝트에 적절할 것입니다. 따라서 프젝에서 라즈베리가 필요할 것인가 아두이노가 필요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시각을 길렀으면 하는 부분에서 이 개념을 언급해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라즈베리파이는 일반 PC에 비해서는 소형 그리고 저전력의 구조를 가지면서 물리적 제어만을 수행하는 아두이노와는 달리 OS가 탑재되어 있어서 고성능의 연상과 그리고 물리적인 제어를 하나의 보드에서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 보드 컴퓨터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렬 프로세스에서 라즈베리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시 프로젝트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외래어나 줄임말 등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뉴판 등에도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세대 간의 의사소통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를 기술으로 해결하고자 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로 텍스트에 대한 사진을 찍으면 이 단어를 사진에서 추출해내고 글자가 된 이 형태를 LLM에게 넘겨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추론을 맡기고 그것을 익숙한 언어로 변환을 해서 다시 제공하는 장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사진은 찍혀야 하고, 그런데 TTS가 방송되는 와중에도 사전 검색은 이루어져야 하고 버튼 인풋은 계속 받아야 하고, 이런 병렬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모든 병렬 프로세스를 다 같이 담당하게 되면, 다 같이 식당의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한 난리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 라즈베리 파이가 필요해진다는 점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프로젝트를 예시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쳐보았는데요. 이제는 라즈베리 파이가 컴퓨터다 라는 것이 조금은 와닿으시나요? 조금만 더 와닿게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라즈베리 파이는 크기는 작지만 일반 PC와 동일한 기본 구성 요소를 갖춘 CPU와 메모리인 램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연산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마이크로 SD 카드는 PC의 SSD나 HDD처럼 운영체제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아까부터 계속 말했던 OS, 운영체제를 부팅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OS를 부팅한다는 것은 철람으로 예시를 들자면 빈 건물에 철람이라는 식당을 차리는 행동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식당을 차려주는 인테리어 업체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즈베리 파이의 인테리어 업체는 라즈베리 파이 이미저입니다. 이 라즈베리 파이 이미저를 통해 OS를 부팅을 해서 직원을 배치도 하고 주방이 동작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주문 시스템을 준비하는 과정을 OS 부팅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라즈베리 파이를 처음 세팅하는 데 있어서 SD카드를 굽는다로 표시가 되는 것이죠. 구운 SD카드를 이 슬롯에 넣어주면 됩니다. 또한 라즈베리 파이에는 USB, HDMI, 이더넷과 같은 연결 포트를 통해서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네트워크 장치를 연결할 수 있어서 사용 방법 역시 일반 컴퓨터와 유사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라즈베리 파이는 언급한 대로 GPIO 핀을 제공을 해서 센서, 모터와 같은 전자장치를 직접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PC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또 하드웨어의 제어 능력이 확장된 소형 컴퓨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라즈베리 파이가 무엇인지 설명을 완료해보았습니다. 앞의 설명과 조금 더 연결을 하자면 이 CPU로 아까 배운 리눅스가 여기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SSH로 접속하는 곳 또한 여기입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OS가 부팅되는 곳은 여기에 연결을 함으로써 부팅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다양한 연결 포트를 통해서 외부 세상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모니터나 키보드 등을 자유롭게 탈부착할 수 있는 형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까 배운 SSH나 VNC 개념과도 연관이 되겠죠. 라즈베리 파이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하자면 라즈베리 파이는 시리즈로 1, 2, 3, 4, 5를 거듭하면서 구조가 조금씩 변해가는 세대 모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라즈베리 파이 5가 출시된 상태이고요. 핸즈에서는 주로 라즈베리 파이 4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에는 라즈베리 파이 4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라즈베리 파이 심화 세미나에서 진행될 라즈베리 파이 5만의 기능을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 한해서는 라즈베리 파이 5를 사용하면 됩니다. 현재 핸즈실에 라즈베리 파이 5를 2대 정도 보관 중이니까 추가 사용을 원하신다면 운영진께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라즈베리 파이 4와 5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PU 성능이 2배에서 3배로 향상이 되어 지연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특히 PCI 인터페이스를 공식 지원하게 되면서 저장 장치나 가속기를 부착하는 데에 있어서 자유도가 높아졌고 확장성이 증가했습니다. 엣지 컴퓨터로의 플랫폼을 보다 잘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줄어듭니다. 이에 부수적으로 빠른 컴파일, 카메라 관련 작업 여유 증가, 동시에 여러 작업이 원활해졌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실사용 관점에서 또 중요한 것은 전력입니다. 기존 라즈베리 파이 4의 경우 5V 4A 지원하던 것과 달리 라즈베리 파이 5의 경우 5V 5A를 지원합니다. 이는 늘어난 성능에 걸맞게 전원 관련 요구사항이 커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라즈베리 파이 5를 사용할 때는 전원이 5V 5A가 맞는지 꼭꼭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핸즈실에는 라즈베리 파이 4에 적합한 5V 3A 전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핸즈의 프로젝트와
더욱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두 번째 세션 라즈베리 파이를 어디에 쓸 수 있는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은 라즈베리 파이를 활용한 프로젝트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재까지 핸즈에서 진행되어서 핸즈 노션의 프로젝트란에 아카이빙되어 있는 25개의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라즈베리 파이가 이래서 프로젝트에 많이 쓰이는구나를 4가지로 분리한 것이고, 4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복수의 카테고리를 담은 프로젝트도 여럿 있습니다. 따라서 라즈베리 파이 관련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조금 막막함이 발생한다면 해당 부분의 슬라이드를 찬찬히 읽어보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와 비슷한 원리로 라즈베리 파이를 활용한 다른 프로젝트를 찾아서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역대 세미나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고 해당 세미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와 함께 라즈베리 파이의 어떤 부분을 이용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해놨으니까 프로젝트 하실 때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개의 카테고리는 각각 하드웨어 제어, 그리고 현장 계산, 그리고 리눅스 네트워크, 저전력, always on 구동 이렇게 나눠보았습니다. 각각 카테고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하드웨어 제어입니다. 라즈베리 파이를 GPIO와 리눅스 기반 컴퓨터의 합으로 나타내는 저 표시가 이제는 조금 익숙하신가요? 이를 기반으로 고수준의 로직을 기반으로 센서나 모터를 제어하는 데에 초점이 맞아 있는 프로젝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프로젝트들을 모두 언급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2024년 핸즈 크래프트에서 1등을 한 AB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자율주행 쇼핑카트를 바탕으로 하면서 쇼핑카트가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자 추적을 목적으로 하는 쇼핑카트를 개발했습니다. 수신되는 신호의 감도를 기준으로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까우지도 않는 거리를 사용자가 유지하면서 항상 쇼핑카트의 정면에 사용자가 위치할 수 있도록 카메라 관련 연산을 시행을 해서 궁극적으로 쇼핑카트, 모터를 제어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간 고성능 연산을 바탕으로 DC 모터와 서버 모터를 직접 제어한다는 점에서 하드웨어 제어 파트의 예시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간단한 회로도에서도 라즈베리 파이의 GPIO와 연결된 곳에서 모터 드라이버와 서버 모터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현장 계산 카테고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테고리에서는 엣지 컴퓨팅을 타겟으로 하고 설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센서나 장치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서버로 모두 전송한 뒤에 또 서버에서 계산을 수행하고 난 결과를 다시 현장으로 받아온다면 엄청난 네트워크 지연과 통신 비용을 감당해야겠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관련 문제도 있을 것이고 실시간으로 처리하기에 시간상 한계가 많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라즈베리 파이가 현장 계산, 엣지 분야에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은 서버에 보내기 전에 먼저 분석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현장에 제공을 함으로써 이러한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핸즈에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실행이 되었었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예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는 2025년도 핸즈 전전톤에서 1등을 수상한 팀이 제출한 프로젝트인데요. 프로젝트 관련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스마트 조명이고요.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눈을 감고 있는지, 손가락을 몇 개를 폈는지와 같은 정보를 받아서 컴퓨터 비전 연산을 라즈베리 파이에서 실시간으로 수행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그에 맞게 조명 장치를 제어하는 조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센서 관련 입력도 받고 이 사람이 어떤 손가락을 펴고 있는지, 손가락을 몇 개를 펴고 있는지에 따라서 밝기도 조절을 해야 하고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도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서버에 보냈다가 다시 가져온다면 지연 시간이 엄청나겠죠. 이와 관련해서 이 프로젝트는 라즈베리 파이에서 실시간 수행을 하고 연산을 제어를 하면서 보다 적은 지연 시간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이 현장 계산, 키워드를 중시한 것 같아서 이 프로젝트를 예시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리눅스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카테고리 관련해서 핸즈에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심화 세미나에서는 이런 통신 영역을 건드리는 프로젝트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통신 관련 개념들을 많이 다룰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설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테고리에서는 라즈베리 파이가 리눅스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네트워크나 통신 개념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서버 통신 등으로 모니터링을 할 때 사용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두 개의 프로젝트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24년 핸즈 전점톤에서 최우수상을 탄 BFF 관련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기기는 시각장애인이나 안면인식장애, 자폐 등을 가지신 분들은 타인의 얼굴이나 감정인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 장치를 통해서 얼굴을 인식하고 신원을 알려주고 감정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여 이 분들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데에 있어서 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특별히 신원과 감정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GitHub에 업로드하고 GitHub으로부터 결과 데이터를 수신하고 음성 출력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라즈베리 파이를 리눅스 기반 네트워크 장치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라즈베리 파이를 네트워크에 연결된 리눅스 컴퓨터로 활용하여 결과 처리 및 출력 역할을 담당하게 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카테고리, 저전력 Always On 구동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라즈베리 파이가 저전력으로 그리고 저유지 비용으로 고전력 효율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을 하는데요. 항상 켜져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라즈베리 파이의 특성은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웹서버나 저장 공간으로 사용하는 NAS 또는 요즘 핫한 AI 비서인 오픈클로우 등 저전력으로 항상 구동되어야 하는 클라우드나 백업 관련 장치의 경우 라즈베리 파이를 쓰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현지실에도 한 선배님께서 오픈클로우를 라즈베리 파이로 돌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 키워드 관련해서도 정말 많은 프로젝트가 존재하고 이에 대해서 저는 스마트 파라솔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예시로 든 프로젝트들은 다 수상작이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수상작은 아니고요. 제 프로젝트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스마트 파라솔을 만들었는데요. 각도가 고정되어 있는 파라솔의 경우 시간에 따라서 해가 지면 햇빛이 옆으로 들어오면서 파라솔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점을 개선하고자 시행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카페나 길 가는 횡단보도 옆에 배치된 파라솔들의 경우 장기간 동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옆에 항상 컴퓨터를 배치해 놓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저전력으로 항상 구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했고 라즈베리 파이가 사진 촬영을 한 사진 데이터를 받아서 AI를 통해서 그림자의 중심을 감지를 하고 사용자의 머리를 감지를 한 다음에 이 두 개의 각도가 틀어져 있으면 그림자가 사용자 머리를 항상 덮을 수 있도록 3D 모델링 기반에서 모터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각도를 계산을 한 다음에 UART 통신을 통해서 이 각도를 아두이노에게 전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가 최종적으로 서브 모터를 제어하게 하는 것이죠. 이 프로젝트에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점은 라즈베리 파이와 아두이노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이의 계층 구조를 분리했다는 점입니다. 아까 아두이노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그리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에 탁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라즈베리 파이에서 고수준 연산을 시행을 하고 이 각도를 전송을 해서 아두이노가 모터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이 두 계층을 분리를 하여 구현을 했다는 점이 또 다른 직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미나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내에서 라즈베리 파이가 담당해야 할 부분들과 또 아두이노가 담당하면 좋을 부분 또는 다른 보드들이나 시스템, PC 등이 담당할 부분을 의미있게 나눠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션 라즈베리 파이는 어디서 쓰지? 뭐 하는데 쓰지?에 대한 답변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마지막 세션 라즈베리 파이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기초 지식 SSH, VNC, 터미널 기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다 배웠었죠? 저희 이 페이지 기억나시나요? 일반 PC와 라즈베리 파이의 차이점을 언급을 하면서 SSH와 VNC를 통해서 모니터와 키보드 등이 보드에 달려있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때 SSH와 VNC가 등장했었습니다. 이때 SSH는 전화, 그리고 VNC는 영상통화나 줌, 화면 공유 기능이라고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 설명을 기억하면서 모니터 없이 쓰는 법, 헤드리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리스 모드를 통해서는 라즈베리 파이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보드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라즈베리 파이를 여기 두고 내 노트북에 연결을 해서 내 노트북과 이 라즈베리 파이가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도록 한 다음에 이 노트북에서 이 라즈베리 파이에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친구를 얘가 구동시킨다는 점에서 서버라고 볼 수도 있고 인베디드 장치, 엣지 컴퓨팅 이런 말들이 다 이 구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네트워크여야 한다는 것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SSH는 텍스트 기반 터미널 접속이고 VNC는 그래픽 기반 화면 공유 시스템이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SH는 그래서 텍스트와 터미널 기반이기 때문에 빠르고 가볍고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접속 방식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아까 식당 인테리어 업체의 비유를 드렸던 OS를 라즈베리 파이 이미저를 사용해서 굽는 과정, 이 과정을 끝낸 후에 라즈베리 파이에서 SSH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IP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습 자료는 PPT로 또 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NC의 경우에는 GUI를 제공하는, 즉 라즈베리 파이의 데스크탑 화면을 그대로 원격자 컴퓨터로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말했듯 초보자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고 다만 모든 영상 데이터를 넘기기 때문에 속도 이슈가 좀 있습니다. VNC는 파이에서 터미널로 활성을 시킨 후에 VNC 관련 뷰어를 설치를 하고 IP를 입력해서 똑같이 접속을 하면 됩니다. 쉽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션입니다. 터미널과 리눅스 기본 명령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리눅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었죠? 라즈베리 파이에서 사용되는 OS인 리눅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남의 메뉴 중에 맵달새라는 게 있는데요. 끄트머리 집에 가가지고 맵달새 주세요 라고 할 경우에 끄트머리 집 사장님은 이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이것처럼 프로그램, 즉 손님이 요구하는 데 있어서 이 파일 좀 열어주세요, 이 파일 좀 여기로 옮겨주세요, 이 파일의 이름 좀 바꿔주세요, 이 파일을 제가 원하는 이 위치에 만들어주세요 등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그 OS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리눅스 기본 명령어들을 조금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이러한 명령어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실습 화면으로 화면을 옮겨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PC 화면으로 돌아왔고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지금 PC 화면에서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더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가 좀 안 맞아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명령어는 pwd입니다. 이것은 현재 내가 위치하고 있는 경로로 print working directory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유저라는 곳에서 study라는 곳에 위치해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구나, 난 지금 여기 있구나. 근데 내가 있는 이 폴더에 어떤 하위 파일들이 있는지가 궁금할 때는 ls, 즉 리스트라는 것의 줄임말로 ls를 씁니다.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존재하죠. 이 중에서 저는 파이널 프로젝트라는 폴더로 이동을 해보고 싶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change directory라는 것의 줄임말인 cd, 그 다음에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파이널 프로젝트 이렇게 입력을 하면 내가 지금 유저라는 곳에 스터디라는 곳에 있는 곳에 있었는데 파이널 프로젝트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 폴더 내에는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명령어를 답이 나와버렸네요. ls라는 명령어를 치면 또 하위 파일들이 모두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파일에서 이 폴더에서 나가고 싶을 때 이 전 상위로 이동을 하고 싶을 때는 cd하고 점점 입력하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 다시 파이널 프로젝트에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저 명령어를 다시 입력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전에 쳤던 명령어를 다시 입력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그대로 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키보드 보면 게임할 때 쓰는 그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 표시 있죠? 거기서 위에 해당하는 키보드를 다다다다 누르면 제가 쳤던 명령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잘 활용을 하면 이전에 쳤던 명령어를 굳이 또 한 번 더 칠 필요가 없으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파일이랑 폴더를 관리하는 명령어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폴더를 생성하고 싶을 때 어떤 명령어를 쓰는지 알려주겠다고 하네요. 자, 그럴 때는 make directory라는 표현을 씁니다. make directory. 네, 저걸 이제 줄여서 mkdir 이렇게만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쓰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폴더의 이름을 쓰면 됩니다. 지금 코리아 유니버시티라는 상위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했던 곳에서 잘 찾아보면 코리아 유니브라는 폴더가 새로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기로 이동을 해볼게요.
체인지 디렉토리 코리아 유니브 하면 코리아 유니브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또 다시 하위 폴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 디렉토리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이렇게 하면 고려대학교라는 상위 폴더 안에 전기전자라는 하위 폴더가 생기고, 그러면 코리아 유니브에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라는 폴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폴더로 한번 들어가서 이동을 해볼게요. 엔터. 여기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이렇게 길게 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E만 치고 그 다음에 탭 버튼을 누르면 이 코리아 유니버시티라는 상위 폴더에 있는 폴더들 중에서 E로 시작하는 것들을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조금 앞에 다시 보면 여기서 CD하고 E 하나만 치고 지금 탭을 눌러서 전체 이렇게 빠르게 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도 하나하나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 안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 폴더 안에 또 하위 폴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전 안에는 전율도 있고, 전율 왜 안 치지? 전율도 있고, 그 다음에 핸즈도 있고, 그 다음에 ESC도 있고, 그리고 하나화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폴더에 ESC와 핸즈가 생겼고, 여기도 생겼는데 지금 한글이 좀 깨지게 보여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저기 파일 폴더에 들어가니까 코리아 유니버시티가 있고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안에 전율과 하나형도 잘 생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이 조금 깨지네요. 근데 스펠링도 틀렸네. 핸즈인데, 그리고 대문자로 핸즈 저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굉장한 오타를 저질렀어요. 이런 경우에 파일 이름을 바꿔줘야겠죠. 파일 이름을 바꿀 때에는 move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move를 줄여서 mv 이렇게만 사용을 하고요. move 텔리겟은 hands라는 명령어를 뭘로 바꿔줄 거냐면 저렇게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다시 ls 해서 이 하위 항목들을 봤을 때 핸즈로 잘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즈라는 폴더 안에다가 유형화라는 항목을 추가해 볼게요. 네, 이번에 유형화는 폴더가 아니고 파일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화는 폴더가 아니고 파일이다. 파일 관련된 것을 만들 때에는 아까 make 디렉토리라는 것은 mkdir이 아니라 터치를 쓰게 됩니다. 폴더를 만들고 싶을 때가 mkdir make 디렉토리고, 파일을 만들고 싶을 때는 touch라는 명령어를 쓴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치 유형화 이렇게 하면 근데 또 잘못 만들었네요. 지금 파일의 계층 구조를 보면 유형화라는 것은 지금 전율 핸즈 하나화형과 동급이 아니라 핸즈 안쪽에 만들어져야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도 move 명령어로 유형화의 위치를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move 유형화를 핸즈 안에다 넣겠다,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해주면 지금 여기서 없어졌고요. 핸즈 안에 유형화라는 파일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핸즈라는 파일로 들어가서 ls 하면 유형화가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유형화가 핸즈에서 제명당했을 경우에는 유형화를 이 핸즈라는 폴더에서 지워야겠죠. 그럴 경우에는 remove라는 명령어를 줄여서 rm 이런 명령어로 remove 유형화 이렇게 명령을 하면 파일에 들어가 봤을 때 비어 있습니다. 핸즈 안쪽에 유형화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터미널 리눅스 기본 명령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터미널과 리눅스 기본 명령어까지 모두 배워봤고요. 라즈베리 파이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함께 첨부될 PDF 자료나 핸즈실 책장에 비치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은 실습 과제도 파이팅이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핸즈 채널이나 핸즈 인스타나 또는 운영진 개인톡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라즈베리 파이 입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